어, 이번 시간에는 그 와이파이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제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전에 뭐 블루투스 통신이라든지 또는 USB Now 사용하는 부분 한번 이야기 드린 것 같은데, USB Now 사용할 때 P2P 통신에 있어서 와이파이 통신을 사용을 했었거든요. ES32 위쪽에 달리는 그 안테나를 활용을 해가지고 와이파이 통신으로 직접적으로 디바이스 간에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것을 그 웹 공유기랄까요? 할까요? 예, 실제로 그 네트워크에 접속을 시켜가지고 웹 브라우저로 다른 디바이스로 접속을 해서 이 정보를 갖다가 확인한다든지 또는 정보를 주고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와이파이 통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무선 와이파이를 뭐 지원해주는 환경이 좀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쉽게 만들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핫스팟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어, 예를 들어 우리 뭐 일반 생활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무선 공유 방식이 뭐 와이파이 무선 공유기 사용하는 게 있죠. 어, 뭐 잠시만요. 구글에서 대충 이미지 검색한 건데요. 뭐 이와 같은 무선 공유기를 사용을 하시면은 어떤 범위 내에서 자기만의 네트워크망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여기에 무슨 공유기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갖다가 ESP32가 승인을 받아가지고 접속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고요. 음, 다른 방법은 여러분 휴대폰을 뭐 쓰실 때 좀 핫스팟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슨 디바이스를 장착하고 있는 장비 같은 경우에 자신을 갖다가 공유기 포인트로, 액세스 포인트로 사용을 해가지고 다른 디바이스가 접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방식이 있죠.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에서 보면은 그 와이파이 설정하는 곳에 가시면 무선 핫스팟을 만드는 옵션이 있고요. 뭐 그걸로 만들어 주셔도 되고, 또는 노트북인 경우에는 노트북에서도 윈도우즈 11에서 모바일 핫스팟을 바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음, 인터넷 액세스 들어가셨을 때 데스크탑 같은 경우는 무선 랜 카드가 없어서 가끔 보면은 여기 있는 모바일 핫스팟이라든지 와이파이라든지 이런 게 안 나타날 수가 있고요. 노트북은 대부분 무선 통신을 할 수 있는 와이파이 모듈이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 현재 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와이파이 접속을 할 수 있는 거, 또는 이 와이파이 모듈을 이용해 가지고 모바일 핫스팟을 또 만들 수 있는 게 다 지원이 될 겁니다. 만약 그 일반 그 무선 통신을 쓸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라고 하시면은 휴대폰을 활용하셔가지고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핫스팟을 만드시고요. 노트북이신 경우에는 윈도우즈 자체에서 모바일 핫스팟을 바로 생성할 수 있다. 뭐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 모바일 핫스팟 생성하는 부분 들어가 보시면 PC 같은 경우에 모바일 핫스팟을 만들기 위한 네트워크 및 인터넷이라는 곳에 들어가셔가지고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단축키로는 윈도우 X, W라고 하는 단축키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현재 보이시는 화면으로 접속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이시는 와이파이, 이더넷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모바일 핫스팟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무선 공유기, 어, 무선 랜카드가 달려 있으면은 여기 바로 나타날 거고요. 만약에 유선만 지원이 된다면은 이 항목이 아마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반 PC, 데스크탑 PC에서 무선 랜카드가 없다. 그러면 온라인에서 뭐 쉽게 이와 같은 것들 동글이라고 합니다. 와이어리스 랜카드 무선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랜카드거든요. 얘가 가격이 뭐 아주 싼 저가에서부터 비싼 고가까지 많이 있는데, 저희가 사용하는 ESP32 같은 경우는 2.4GHz까지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5G는 지원이 안 되어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본인 그 데스크탑 PC에 무선 랜 카드가 없고
무선 환경을 구축을 하고 싶다. 그리고 ESP32에 대한 것만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2.4GHz 지원되는 수준으로 하셔가지고 싼 제품 그냥 하나 사시면은 대략 한 8,000원 내서 9,000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거 사셔가지고 꽂으시면은 무선 환경 만들 수 있고요. 그러면은 데스크탑에서 작업하는 환경을 바로 접속을 할 수 있으니까 장점은 있는데 뭐 그것도 돈이 아까우시고 뭘 사야 할지 모르겠다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으로 무선 핫스팟 만드시면 됩니다. 음, 자, 그렇게 만약에 랜 카드를 꽂았다라고 하면은 이와 같이 와이파이 통신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모바일 핫스팟을 생성할 수 있는 부분이 보이게 될 겁니다. 모바일 핫스팟 들어가시면 모바일 핫스팟 현재 꺼짐 상태인데 인터넷 연결은 뭘로 할 거냐? 저 현재 데스크탑이든 노트북이든 그네들이 인터넷을 유선으로 지금 들어오는 거야. 이더넷 쓰느냐 아니면 와이파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느냐 그걸 정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공유는 와이파이를 사용을 할 거냐 또는 블루투스 모듈이 있다면 블루투스 쓸 거냐 뭐 그렇게 또 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어, 디폴트인 상태에서 보면은 유선 인터넷을 사용을 할 거고요. 데스크탑 PC 들어오는 인터넷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무선 디바이스를 통해 가지고 와이파이 통신으로 주위에 모바일 공유기처럼 현재 와이파이 랜 카드를 갖다가 설정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요와 동일하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속성 부분에서 편집을 들어가셔서 내가 그 공유하고자 하는 핫스팟의 이름, 이걸 주로 뭐 SSID라고 합니다. 이름을 만드시고 그리고 암호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저장하시고 나면 위에 모바일 핫스팟을 켰을 때 이와 같이 현재 모바일 핫스팟이 켜졌고요. 연결된 장치라고 해가지고 현재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8대까지 동시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나중에 추가로 접속을 하시게 되면은 휴대폰이든 또는 ESP32든 그게 달라붙게 되면 관련된 정보들이 여 밑에 막 쭉 추가적으로 나타나게 돼요. 현재는 저희가 ESP32에 해당 코드를 넣은 게 없어서 연결된 장치가 없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네요. 어쨌든 모바일 핫스팟이라고 하는 윈도우즈의 기능을 활용을 하시면 공유기가 집에 없다고 하시더라도 무슨 공유 환경을 구축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요게 힘들면 PC에서 나는 그 하드웨어적으로 더 구성하기가 귀찮다 하시면은 그냥 휴대폰으로 모바일 핫스팟 만드셔가지고 휴대폰에서 구축하셨던 조금 전에 말씀드린 SSID와 패스워드를 통해서 ESP32가 휴대폰에 연결되어 가지고 온라인으로 와이파이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무선 공유기 이와 같은 게 대개 요즘에는 거의 다 대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선 공유기 접속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통해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냥 요거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 자 그렇게 해서 무선 환경이 현재 구축이 되었다고 할게요. 무슨 공유기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지금 알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웹서버 같은 경우는 현재 제가 지금 온소프트 센서를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따로 시연은 못할 것 같고 코드 대충 보시면은 여기에 라이브러리 불러오는 것으로서 와이파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불러오고요. 그리고 뭐 웹 서버 구축하는 용도 그리고 뭐 이 두 개는 온습도 센서를 위한 용입니다. 예, 그렇게 라이브러리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SSID 패스워드 이렇게 나와 있죠. 요게 이제 여러분이 접속하려고 하는 그 무선 와이파이의 장치 그 아이디하고 그리고 여기는 그때 패스워드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현재 쌍따옴표 있는 부분은 놔두시고요. X로 마킹되어 있는 부분만 여러분이 수정을 좀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현재는 온소프트 센서 정보값을 웹으로 어, 디스플레이 해주는 그런 코드거든요. 그래서 웹 서버로 구동이 될 건데 온소프트 센서는 21번 핀에 뭐 연결이 되어 있다 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 그렇게 해서 쭉 내리다 보면 중간쯤에 HTML 코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 현재 우리가 만드는 게 웹 서버입니다.
예, 여러분이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그 제일 처음에 보이는 그 홈페이지 화면과 같은 것을 HTML 코드를 가지고 작성을 한 내용이에요. 예. 여기에 대한 부분은 HTML 쪽을 따로 여러분이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공부가 힘들다면 대략적인 틀을 대충 구상을 하시고요. 생성형 AI 가지고 이쪽 관련해서 HTML 코드를 작성해 달라고 하면은 조금 수정을 하셔야 되지만은 전반적인 부분은 거의 대부분 잘 작성을 해줄 거예요. 그거 가져와 가지고 손보시면 되는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넘어가고요. 음, 그래서 이 온도 그리고 습도 뭐 그런 것을 받아 가지고 시리얼 통신을 열어줬고요. 온수도 센서 열어주고 와이파이 통신으로 그 정보를 전송해주는 뭐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와이파이 통신에 접속이 되게 되면, 연결이 되게 되면 시리얼 모니터에 이와 같은 어떤 주소를 하나 얘가 보여줍니다. 이 주소를 복사하셔가지고 웹 브라우저로 그 주소를 들어가시게 되면은 현재 보시는 것처럼 온도와 습도가 센서를 통해 가지고 받았을 때 그 센서 값을 홈페이지와 같은 형식으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시켜주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와 같이 이제 ESP32 자체를 웹 서버와 같이 구동을 시킬 수 있다라고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유사한 방식으로 조금 전에는 자기가 받았던 신호값들을 갖다가 웹에다가 디스플레이 해주는 뭐 그런 걸 만들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카메라를 활용하는 부분을 같이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카메라 웹 서버라고 되어 있는 19번 강의로 클릭해 주시고, 자, 들어가시면은 제일 처음에 핀맵이 보이는데요. ESP32 계열 같은 경우에 뭐 와이파이 통신 모듈이 내부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 큰 장점이 있고, 그리고 프리노버에서 만든 개발 보드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을 바로 장착할 수 있도록 개발 보드 자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ESP32 S3 뭐 롬 뭐 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I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버전 이름에서는. 어쨌든 여기에 부착되는 카메라는 많은 단자들과 서로 연결이 되거든요. 예, 그렇게 연결되는 것들은 이 핀맵에 나와 있는 캠이라고 글자가 들려가 있는 것들이 다 카메라를 사용할 때 적용이 되는 핀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SIOD라고 하는 것은 GPIO 4번 핀과 연결되어 있고요. Y9라고 되어 있는 것은 16번 핀과 연결이 되어 있고 막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나중에 프로그램상에서 어떤 카메라 정보를 내가 처리를 하겠다 하면 요 이름하고 핀 번호하고 서로 매칭을 좀 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대충 이렇게 있구나 정도만 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볼게요. 대략 카메라로 사용될 때는 요 파란 색깔 계열들이 주로 카메라 사용에 이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뭐 그 정도 되겠네요. 자, 저희가 ESP32 라이브러리를 설치했으니까 예제 파일에서 카메라 웹서버 만드는 게 같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파일에 예제에 ESP32에 카메라라는 곳에 가시면 카메라 웹서버라고 하는 예제 코드가 있어요. 이걸 한번 좀 열어 주시겠어요? 자, 그렇게 열게 되면은 현재 보이시는 것처럼 제일 위에 ESP 카메라.h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와 와이파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홀출을 했고요. 그 워닝에서 어쩌고저쩌고 설명들이 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 시작하는 것이 셀렉트 카메라 모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카메라 핀맵 이야기 드리면서 제가 쓰는 것은 프리노버에서 만든 ESP32S3라는 녀석이고요. 여기에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는 놈입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있는 개발 보드가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종류들이 있어요. 예. 우리가 쓰는 거는 ESP32S3라고 했죠. 그러면 얘가 있고 쭉 내려오니까 여기 또 있네요. ESP32S3. 여긴 CAM LCD라는 이름과 여기는 ESP32S3의 I라고 하는 이름으로 두 개의 모델이 보입니다. 그 외에도 AI Think라고 하는 것도 ESP32 칩, S1이라고 할까요? 초창기 버전의 ESP 칩을 사용했던 개발 보드고요.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 위쪽에 보시면 카메라 웹 서버라고 되어 있는 게 메인 코드고,
그 다음 탭에 앱 httpd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은 카메라 인덱스, 그 네 번째 파일에는 카메라 언더바 핀이라고 하는 코드가 존재합니다. 각각 이 탭들은 하나의 파일들입니다. 이 파일에 해당 코드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카메라 핀 쪽에 가면 if define 카메라 모델 로버키 신 경우에는 이 핀맵을 따라가겠다라는 이야기고, 쭉 좀 내리다 보면 카메라 모델 ESPI라고 하는 것은 이쪽 핀맵을 따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내리니까 M5 스택, AI Think, TT고, ESP32 캠보드 등등 막 존재하는데, 저 ESP32 S3 캠 LCD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칩하고 비슷한 이름이죠. SOC의 이름이 ESP32 S3니까요. 여기는 핀맵들 중에서 쭉 보다가 SIOD, SIOC 기억나세요? 제가 핀맵에서 말씀드렸는데 Y9, Y8, Y7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SIOD가 얘는 17번으로 되어 있네요. 앞서서 봤던 핀맵에서는 우리 보드는 SIOD가 4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17번이 아니라 4번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고, SIOC는 5번이네요. Y9는 쭉 보니까 16번 핀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핀들이 각각의 기능들하고 서로 연결이 좀 안 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ESP32S3라고 하는 것의 종류가 아까 하나 더 있었습니다. 좀 더 내려볼게요. 여기 S2고 여기 S3i가 있네요. 이 핀을 한번 볼까요? SIOD 4번, OC 5번, 그 다음에 그냥 Y9 16번, 그 다음 17, 18, 12, 10 뭐 이렇게 쭉 순서대로 잘 맞아 들어가네요. 이게 보니까 우리 핀맵하고 뭐 다 매칭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ESP32S3i라고 하는 녀석을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보드의 핀맵을 봤을 때 현재 여기 제시되어 있는 것들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시면 임의의 녀석을 하나 복사를 하셔가지고 또는 이걸 그대로 수정하셔도 상관없어요. 컨트롤 C 해가지고 붙일게요. 컨트롤 V. 예를 들어 뭐 마이라고 할까요? 나만의 녀석이다. 그럼 여기 있는 이름들을 숫자를 갖다가 좀 바꿔주시면 되겠죠. 매칭을 시켜주시고 요 개발 보드가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다시 메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화면에 셀렉터 카메라 모델인데 현재는 ESP-I라고 하는 모델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와 핀맵이 맞지 않았었습니다. 얘는 주석 처리를 해주고요. 사용하지 않겠다. 밑에 보니까 ESP32S3I라는 게 존재를 하네요. 요 핀과 우리의 개발 보드 간의 핀이 서로 매칭이 잘 되었었죠. 요걸 그대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샵 디파인 되어 가지고 카메라 모델 ESP32S3I라고 하면은 여기에 저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 만약에 요 디파인 된 게 요 이름이면은 이후에 SIOD 머시기는 요 핀 번호를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사용하겠다라는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웹서버의 카메라 모델 선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다른 거 하실 거 없고 기존 예제 코드 로드 했을 때 ESP-I를 주석으로 바꾸시고요. ESP-S3 요 부분을 주석을 해제를 해주세요. 그럼 끝났습니다. 카메라 선정 끝났고요. 내리시면 여기는 앞서 말했던 와이파이 접속하려고 하는 와이파이 아이디와 그리고 패스워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전체 세부적인 그 구동 형식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릴게요. 단순히 이걸로 카메라 활용이 가능하다 정도 보시고 상세한 조정을 원하시면은 이것을 전체 컨트롤 C 하셔가지고 생성형 AI 넣어놓고
설명을 라인 단위로 해달라면 쭉 설명을 해줄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 좀 수정을 해주시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될 거예요. 뭐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SSID하고 배수도 바꾼 다음에 업로드를 좀 해줄게요. 코드 양이 조금 이제 많아지니까 예전엔 저희 뭐 코드 길이 해봤자 얼마 안 됐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파일 4개가 다 업로드 돼야 되는 상태고 라이브러리 좀 끌고 오는 게 많다 보니 컴파일하고 업로드하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음, 만약 우리가 이제 처음 이제 그 개념상으로 이걸 쓰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쪽으로 좀 더 계속 하기 쉽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아두이노 IDEO 툴을 쓰는 것보다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프로그램 편집 툴이 따로 존재를 하는데요. 여기에 플랫폼 IO라고 하는 그 모듈을 다 추가로 설치하셔가지고 사용을 해주시면 컴파일하고 업로드하는 시간이 한 못해도 30% 이상은 더 향상될 겁니다. 예, 반 정도 줄어드는 배로 이제 빨라지는 그 정도를 좀 경험을 했었는데 혹시 계속 하실 분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좀 활용하시는 쪽을 추천드리고요. 더 전문적으로 하시겠다 하면은 현재 ESP32 그 SOC를 그 개발했던 이스프레시브라고 하는 회사에서 전용 그 개발 툴을 갖다가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ESP IDE라고 하는 그 툴이 있습니다. 예, 그걸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활용하시는 게 속도도 좀 빠르고요. 그리고 여기 쓸 수 있는 기능을 거의 100% 사용할 수 있는 게 그 툴입니다. 예, 그걸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냥 이런 기능들을 쓸 수 있구나 정도만 공부하는 거니까 아직까지 이 툴을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예, 업로드 완료되었네요. 자, 업로드 완료되고 나면은 여기 보면 시리얼 프린터로 뭘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와이파이, 로컬 IP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얼 모니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점점 찍히는 거는 와이파이 접속하려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점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은 와이파이 접속을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시도했는데 실패했다, 실패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접속이 잘 안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 여러분이 접속하려고 하는 와이파이의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좀 안 맞는 경우가 대부분 큰 문제점이라고 봐져요. 그거 한번 확인하시고, 아니면은 그 통신 속도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부분하고 와이파이 환경을 한번 더 검토를 해주시면은 뭐 어렵지 않게 접속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접속이 되고 나면은 이쪽에 서버를 열었고 카메라가 준비되어서 여기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IP 끌고 가지고 웹 브라우저를 열어서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어, 여기 있는 사이트 주소로 들어가니까 어떤 웹사이트가 열렸는데 현재와 같은 화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글 OV2640 세팅이 되어 있는데 OV2640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용하고는 보드 ESP32의 여기 장착되어 있는 카메라가 요 이름입니다. 예, 그리고 일단은 제일 밑에 보이는 게 레졸루션이 나오고 있고요. 브라이트니스 감마값 쭉 좀 내려볼게요. 대충 한번 훑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뭐 여러분 클릭 해보시면은 그 상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헬로 값 렌즈 그리고 플립 뭐 되어 있는데 여기 스타트 스트림이라는 게 있네요. 예, 시작할게요. 스타트. 그리고 이쪽에 새로운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여기를 닫아버리시면은 이 화면만 보일 거고요. 햄버거 버튼 누르시면은 메뉴가 이렇게 오픈이 됩니다. 제일 처음에 나타났던 레졸루션 클릭하셔가지고 현재 320에 240 픽셀입니다. 320, 240, 뭐 800에 600 하시면은 요 정도 사이즈가 되고요. 좀 더 크게 하겠다. 그러면은 1024, 768 더 크게 하겠다. 1600에 1200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화면이 커지면 커질수록 데이터 용량이 늘어나니까 약간 속도가 끊기는 느낌이 생길 거예요. 약간의 딜레이가 좀 존재합니다. 이렇게. 계속 화면 사이즈 좀 줄일게요. 800에 600. 훨씬 좀 나아졌네요. 예. 예, 조금 더 줄일까요? 480에 320. 딜레이 많이 없죠. 예, 끊김없이 뭐잘 노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 될 겁니다. 밝기 움직이시면서 화상 조절해 주는 거고, 감마감 뭐 조절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스페셜 이펙트 클릭해 보시면은 네거티브, 그레이, 레드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보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네, 컬러인 부분이 그레이로 노는 거, 레드, 틴트, 붉은색 계열 뭐 이렇게 해서 원하시는 상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음, 자,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음, 이거는 이제 그 수평으로 미러 해주는 거, 좌우 반전시켜 주는 겁니다. 예, 좌우로 움직여 보시면 자기 뭐 생각하는 방향하고 맞는 쪽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얘는 지금 상하 반전입니다. 플립은. 그럼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줄 때 화면 맞죠? 대충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카메라 웹 서버 간단하게 구축하는 걸 보여드렸어요. 내가 큰 정보가 필요 없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ESP32에 별 거 없이 그냥 예제 코드 하나 하셔가지고, 요게 현재 PC에 좀 연결되어 있지만은 요선 뽑아 버리시고요. 뭐죠? 보조 배터리 가지고 연결하시면은 무선으로 어차피 통신을 하니까 한 곳에 없고 다른 곳에 옮겨 가셔도 또 동일한 방식으로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은 얘가 이동형으로 카메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음, 이렇게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코드인 비디오 웹 서버라는 거 한번 같이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